제가 예전에 갤럭시북 오디세이를 리뷰하면서 이름을 잘못 지었다고 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제가 생각해보니까 오디세이란 이름은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 갤럭시북 프로 울트라 요 정도로 네이밍을 해서 판매를 했다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평가는 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나왔네. 네, 안녕하세요, 드레입니다. 지포스 RTX 4070과 인텔 코어 i9 13900H를 넣은 노트북. 생각만 해도 정말 갖고 싶은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능의 노트북이 무려 삼성전자에서 나왔다면, 이야, 이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써야 하는 분들에게 정말 희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기존에는 없었던 라인업이죠. 울트라를 붙여서 뭔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최상급 제품이라는 것을 넌지시 할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이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갤럭시북 3 울트라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Let's get it! 사실 저는요 1월 30일 날에 있었던 갤럭시 신제품 행사장에서 갤럭시북 3 울트라를 처음 봤는데요. 갤럭시 S23 스마트폰도 있었고요, 360 모델도 있었고 프로 모델도 있었고요. 굉장히 제품들이 많았지만 당연히 저는 이 4000번대 지포스가 들어간 울트라가 무척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RTX 4070이 진짜 포함된 건가 확인도 해봤었는데, 야, 이 기가 막히게 RTX 4070 랩탑이 찍혀 있더라고요. 물론 그 자리에서 성능을 테스트를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마음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었던 좀 그러한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은 아니죠. 이 제품 테스트는 만족할 정도로 했고요. 성능 테스트 이전에 이 디자인을 잠깐 보면은 굉장히 이쁘고 심플하면서도 단단한 느낌, 이 삼성전자의 스타일이 물씬 나는구나, 좀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스마트폰이죠. 갤럭시 S 시리즈도 점점 더 깔끔해지면서도 좀 고급스러운 외장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 노트북도 똑같습니다. 풀 알루미늄 소재를 활용해서 단단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무광이기도 하고 색상도 단정하고요. 두께는 16.5mm에 무게도 1.8kg 수준이라서 이 크기와 스펙, 이 외장 소재까지 본다면은 딱히 뭘 흠잡을 만한 게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포트의 경우는 이 좌측에 썬더볼트가 2개라서요. 썬더볼트를 쓰는 상황이 많다면은 좀 굉장히 좋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쪽에 여기 타입A 포트가 하나뿐이다 보니까 유선이나 2.4GHz 동글 이걸로 마우스를 쓴다면은 다른 장치들의 활용이 조금 애매해지더라고요. 타입A 포트가 하나가 더 있거나 아니면은 기본 제공되는 허브가 있거나 이 2개 중에 하나만 충족이 되었으면은 이 포트에서도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구성은 보편적인 활용에서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 이 디스플레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정말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우선 베젤도 굉장히 얇아졌어요. 이 상단 베젤, 특히 이 양옆의 베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단 베젤도 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스플레이 끝부분에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것 때문에 저는 좀 더 예뻐 보이는 그런 느낌도 들었거든요. 일단 주사율 120Hz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갤럭시북 오디세이에서도 무려 60Hz여서 제가 이게 게이밍 노트북이 맞나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리고 16형의 WQXGA 플러스 해상도라서 넓은 화면에서 이제 미련 해상도로 콘텐츠를 감상하기에도 좋고요. 색역대는요 미쳐 날뛰니다. sRGB와 P3 영역은 이미 측정 한계치고요. 나머지 측정값도 정말 좋습니다. 공홈에서도 이미 P3 영역은 120%라고 말을 했으니까 색역대는 더 이상 말해서 뭐합니까? 입만 아프죠. 감마는 2.2에 맞춰져 있고요. 최대 화면 밝기는 450니트 수준이에요. 공홈 포기보다는 조금 더 밝게 측정이 되더라고요. 색상 정확도 역시도 이거 아주 훌륭합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모든 색상을 고르게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디스플레이입니다. 작업용으로 써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게임용으로 쓴다고 해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모처럼만의 제 눈이 호강했던 좀 디스플레이가 아닌가, 좀 그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진짜 이런 걸 내놨으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삼성. 쓰면서 불편했던 거는 180도 힌지가 적용되지 않았던 건데요. 180도로 딱 눕혀놓으면은 여러 사람들하고 화면 보기도 좋고요. 가파른 경사로 노트북 거치대를 쓸 때도 좀 쭉 펴면 되니까 좋은데 힌지 각도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일려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글레어 처리가 되어 있죠. 이게 논글레어라면은 좀 빛이 비춰지는 게 좀 덜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몰레드의 쨍한 화면을 보여줘야 하다 보니 글레어로 처리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도 화면에 민감하신 분들에게는 좀 아쉬운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트랙패드는 진짜 엄청 커졌습니다. 이거 엄청 커요, 진짜. 덕분에 트랙패드 활용성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다만 왼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거든요. 무의식적으로 쓰다 보니까 이 우측 부분만 제가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이게 조금만 더 중앙에 위치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키보드도 보통의 노트북들에서 느낄 수 있는 타건감입니다.
예전 갤럭시북보다 아주 살짝 더 또각거리는 좀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새 제품이라서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 것 같고요. 아주 큰 차이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풀사이즈 키보드, 당연히 백라이트 지원됩니다.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성능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참고로 제가 대여받은 제품은 DDR5 32GB, 1TB의 저장 장치, 인텔 코어 i9 13900H, 지포스 RTX 4070 랩탑 버전이 들어가 있는 갤럭시북 라인업 중에서는 끝판왕이라고 볼 수가 있는 노트북입니다. 일단 i9 13900H의 성능은 굉장히 좋습니다. 6코어 11스레드의 P코어와 8코어 8스레드의 2코어를 바탕으로 이 노트북 성능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빠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시드벤치 R23에서 싱글코어의 성능이 신형 데스크탑 CPU와 견주었을 때 그냥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좋은가? 아무튼 좀 같은 성능이라고 봐야 되고요. 멀티코어의 성능도 이제는 웬만큼 좋은 데스크탑은 명함도 못 내밀 수준입니다. 데스크탑 CPU로 바꿔서 설명을 하면요, AMD 라이젠 5 7600X나 인텔 코어 i5 13500 요 정도의 CPU들보다 더 좋은 성능이 측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고성능 게임이나 고성능 작업 이런 것들은요, 갤럭시 북에서도 원활하게 되는 그러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1세대 전 모델인 i9 12900H 역시도 거의 비슷한 성능이 측정이 되거든요. 클럭이 조금 올랐기 때문에 클럭이 오른 만큼의 혜택을 보는 정도이고요. 공정이며 코어 스레드 구조며 캐시값, 내장 그래픽 성능이며 i9 12900H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최상위 모델인 i9 13980HX와는 같은 i9 라인업에 있다 뿐이지 성능은 전혀 다른 모델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대를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인텔 12세대 CPU가 보일 것 같고요. 최상위 성능을 위해 구매하고자 한다면 13980HX라는 좀 이 엄청난 CPU가 떠오르는 하이엔드 구매자들에게는 조금 애매한 포지션의 i9 13900H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CPU가 저렴하게 나오면 얘긴 달라지겠죠. GPU의 경우는 RTX 4070이라는 후덜덜한 GPU를 넣었지만 TGP 값을 엄청 낮추었습니다. 60W 수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덕분에 갤럭시북 같은 얇은 노트북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고 전력 대비 뽑아내는 성능 또한 비약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좋은 칩셋을 쓰는 덕분에 높은 VRAM도 활용할 수가 있죠. VRAM이 높을수록 유리한 테스트에서도 꽤나 괜찮은 데이터가 나오기도 했고요. 실제로 VRAM이 높으면 3D 작업을 하기에도 수월하고 3D 게임 제작에 있어서도 꽤나 유리해집니다. 하지만 TGP 한계로 절대적인 성능 면에서는 좀 아쉬운 거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3D 마크로 테스트를 하더라도 RTX 4070이라는 이름값에서 기대할 수 있는 높은 성능은 아닙니다. TGP 140W 정도 되는 RTX 3060 랩탑 버전이나 TGP가 100W 초반 정도 되는 RTX 3070 수준이라서 RTX 4070이라는 이름값에서 느껴지는 포스를 느끼기는 쉽지 않은 그래픽 성능입니다. 그렇다면 너무 버벅이는 거 아니야? 끊기는 거 아니야? 다행히도 그렇진 않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테스트를 하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테스트했었던 갤럭시북 오디세이는요, 11세대 i7하고 RTX 3050 Ti를 감당하지 못해서 게임에서도 버벅이고 벤치마크 테스트를 하면서도 점수가 내려가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이 성능 하락이 눈에 띄었는데요. 그런데 갤럭시북 3 울트라는요, 적어도 성능 저하를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최초 1회 측정한 값이랑 10분 내내 멀티코어를 갈군 다음에 측정한 값이랑 이 정도의 차이라면 상당히 선방했다,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클럭 자체가 좀 낮게 세팅이 됩니다. 같은 CPU를 활용하는 게이밍 노트북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시드벤치에서는 멀티코어가 한 2000에서 3000전 정도 차이가 날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끊김없이 처음 성능을 그대로 뽑아줬다는 건 갤럭시북 설계팀에서 꽤나 고생했겠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온도는 높습니다. CPU를 풀로 갈구는 작업을 한다면 평균 90도가 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될 테고요. 이거 보시면은 95도, 96도 좀 이렇게 찍혀 있는 거 보이죠? CPU의 모든 리소스를 활용한다면 온도는 상당히 높아지는 편입니다. GPU의 경우는 게임을 하면서 확인해보면 60도 중반선을 보여주더라고요. 확실히 이 TGP 값이 낮아진 효과를 보았습니다. CPU의 높은 온도와 그에 따라 조금 낮아진 성능, TGP 60W 역시 아쉬운 부분이지만 버벅이는 느낌을 사용자에게 주지 않기 위해 세팅에 참 신경을 썼구나,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높게 사고 싶네요. 자, 그렇다면 게임도 플레이를 해봐야겠죠. 게임은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적당히 옵션 타협해주면 좀 괜찮게는 돌아갔습니다. 우선 네이티브 해상도가 워낙 높다 보니 좀 요거를 감안을 해야 되는데요. 호라이즌 제로던은 이 두 가지 세팅에서 나름 할만한 수준이었습니다. 1800p에서는 좀 어느 정도 옵션을 낮춰주면 충분히 재미있게 플레이가 가능한 그러한 수준이었고요. 포르자 호라이즌 5는 1800p 보통 옵션에서는 평균 80프레임, 하위 1%는 22프레임이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200p 풀옵션 환경에서는 평균 69프레임, 하위 1%는 36프레임이 측정이 되더라고요. 옵션을 조금만 낮춰주면 지금보다는 더 좋은 성능이 나올 것 같고요. 오버워치 2는 아무래도 FPS가 높아야 할 텐데요. 해상도의 차이도 중요하긴 한데 확실히 옵션을 낮췄느냐 안 낮췄느냐 여기에 대한 차이도 있더라고요. 1800p에서 보통, 그러니까 중간 옵션으로만 두어도 꽤나 할만한 성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디스플레이가 120Hz 주사율까지 지원하니 말이죠. 디아2 레저렉션은 1800p 환경만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풀옵션에서도 꽤나 할만한 프레임이 측정이 되고요. 옵션을 중간으로 낮추면 평균이 85프레임 정도 나오니까 게임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 1800p 환경에서는 살짝 버거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평균 64프레임 정도가 측정이 되었고요. 1200p 풀옵션 환경에서는 평균 123프레임, 하위 1%는 92프레임 정도가 측정이 되었습니다. 1800p에서는 옵션 타입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1200p는 풀옵션에서도 나쁘지가 않죠. 꽤나 잘 돌아가는데? 내부는 어떤 거지? 이 내부는 제 생각보다는 훨씬 단조로웠습니다. 오히려 이전 라인업인 갤럭시북 오디세이보다도 더 단조로워진 느낌이 있었는데요. GPU의 TGP 값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인텔도 13세대가 들어서면서 필요 전력 대비 높은 성능이 측정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쿨링 솔루션에서도 버틸 수 있는 성능이 측정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16형 제품이라서 내부가 빡빡하게 차 있는 게 아니라 널널해요. 이 배치에서 여유가 있었다는 뜻이 되겠죠. 이러한 여러 이유로 끊김없이 활용이 가능한 제품이 탄생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피커는 확실히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노박으로 맥북 프로 14인치와 비교해봤습니다. 전체적인 볼륨감, 특히 저음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에이, 맥북은 다른 레벨이죠.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군이 있어야 참고하기가 수월해지잖아요. 어디까지나 참고용이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윈도우 노트북 중에서는 상위권에 두어도 충분히 괜찮을 만한 스피커 성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피커는 맥북이 미쳐 날뛰는 겁니다. 배터리 성능은 야외에서 고성능 모드로 두고 화면은 최대 밝기로 세팅을 해둔 상태에서 웹서핑도 하고요, 유튜브 영상도 보면서 챗GPT로 여러 가지 문제를 물어보면서 활용을 했었는데요. 20%의 배터리를 소모하는데 1시간 18분 정도 걸리니까 해당 작업을 계속 진행해서 한 90% 정도의 배터리를 소모하면 대략 6시간 정도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배터리 절전 모드에서 최대 화면 밝기로 세팅을 하고 풀 HD 영상을 시청을 하면은 100%에서 10%까지 4시간 30분 정도 지속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450니트라는 화면 밝기에서 측정을 한 거라 낮추면 낮출수록 조금 더 오래 쓸 수는 있을 텐데요. 그래도 밖에서 아주 못 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충전은 동봉되어 있는 100W 충전기로 진행을 해봤는데요. 10%에서 90%까지 46분, 완충까지는 1시간 11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모든 노트북들을 통틀어서도 굉장히 빠른 충전 속도입니다. 이 충전은 스트레스가 전혀 없을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지포스 RTX 4070이라는 이름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설렜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GPU의 TGP 값을 굉장히 낮추었기 때문에 조금은 실망스러운 성능이 측정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게이밍 노트북의 포지션은 절대 아니죠. 얇은 두께에 휴대성을 강조한 작업을 위한 노트북입니다. 거기에 갤럭시북 라인업 최초로 울트라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이면서 고성능 GPU인 RTX 4070도 활용할 수 있게 된 거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참고로 이전 갤럭시북 2의 모든 라인업을 통틀어서 RTX 3050 Ti 4GB가 선택 가능한 최고의 GPU였고요. 그마저도 발열을 감당하지 못해서 버벅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따져보면은 마냥 나쁘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다고 보고요. 쿨링 솔루션이 감당할 수 있는 선까지 세팅이 된 얇고 가벼운 삼성의 고성능 워크스테이션 랩탑, 이렇게 보는 시선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첫 술에 배부르면 좋겠지만 새롭게 시작한 라인업에서 이 정도의 성능을 뽑아내주고 버벅이지 않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노트북 담당 부서에서 꽤나 고생했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절대적인 성능은 만족하지 못할지라도 여러 환경을 고려해서 작업용으로 구매를 한다면 충분한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느껴집니다. 다만 CPU를 많이 활용하는 작업에서는 90도를 훌쩍 넘는 온도와 TGP 60W의 RTX 4070의 성능을 체감했을 때 역시 이 두 가지 포인트에서는 좀 굉장히 실망하실 분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확실히 CPU나 GPU의 이름에서 느껴지는 성능보다는 다운 세팅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점은 확실하게 알고 가야겠죠. 그렇다면 이 제품은 누가 쓰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게임이 메인이 되는 분들에게는 대안이 정말 많습니다. 더욱 저렴한 가격에 성능이 더 좋은 그러한 제품을 구매할 수가 있으니까요.
다만 최근 게임들이 V램을 점점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메인스트림급 대비 높은 V램은 장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콘텐츠를 소비하는 용도로는 뭐 제격이겠죠. 일단 디스플레이가 미쳐 날뛰는 수준이라서 이 화면으로 넷플릭스만 봐도 뭐 뽕 뽑는 거고요. 웹서핑도 넓은 화면에서 시원하게 할 수가 있겠죠. 콘텐츠를 생산하는 용도에서도 정말 좋아졌습니다. 이 CPU의 성능 좋다라는 거는 뭐 확실하고요. GPU의 V램이 8GB라서 GPU를 활용하는 렌더링에서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이 높은 해상도의 편집에서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또한 3D 그래픽 관련 개발을 하시는 분들, 뭐 3D 게임이나 뭐 VR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고려가 될 수 있는 성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련되고 얇은 외관에 삼성이라는 AS가 매우 편리한 대기업 제품이 꼭 필요하며 영상 편집이나 3D 고사양 작업을 주로 하면서 이 게임까지도 간간히 즐기시는 분들이라면은 가격 생각 안 했을 때 꽤나 만족스럽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은 이게 부담되는 거는 좀 확실하죠. 네, 이렇게 갤럭시북 3 울트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영상 재미없었다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 싫어 눌러도 티 안 나요 이제.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보자고요. 안녕. 뭐 테스트는 잘 했고요. 좀 이쯤 되면은 가장 아쉬운 거는 뭐 가격입니다. 가장 저렴한 모델도 한 300만 원쯤 하던데. 뭐 삼성이 언제 안 비싼 적이 있었나? 새삼스럽게